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이유라는 주제는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닌 연애 심리학, 철학, 진화 심리학이 얽혀있는 매우 깊은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이유. 연애 심리학적, 철학적, 진화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애 심리학적 관점, 애착 불균형과 자율성의 위기.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현상은 흔히 애착 스타일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심리학자 볼비잔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불안형 애착은 친밀감을 강하게 원하고 회피형 애착은 가까움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전형적 패턴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사람은 물러난다. 가까워질수록 한쪽은 불안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억압과 통제를 느낀다. 또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슈나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두 자아가 연결되는 과정이지만 그 연결이 자아의 해체처럼 느껴질 때 관계는 위기를 맞는다. 즉 연애는 자율성과 친밀감 사이의 줄타기이며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나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생기고 무의식적 거리두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다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해서 유감입니다만 남성은 대부분 정복 이후의 흥미상실과 선택적 전략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연애 초기의 강렬한 끌림은 짝짓기 성공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남성은 빠르게 접근해 관계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취하여 짝짓기를 성공하려고 하고 여성은 임신과 육아 문제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단 상호 확신이 생기면 뇌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도파민 자극 쾌락은 빠르게 감소하고 옥시토신 안정 애착 호르몬은 서서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도파민이 줄어드는 순간 뇌는 흥미가 식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강한 도파민 반응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지속적인 자극을 갈망하며 편안함을 지루함으로 오해합니다. 또한 인간은 짝을 다수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전적 전략 선택적, 유전적 다양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어 가까워지면 본능적으로 이 관계에 갇힌다는 두려운 감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철학적 관점 에서타인의 타자성 상실과 상상력의 소멸.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 이 매뉴얼 LEVINAS는 말합니다. 사랑은 타자의 신비로움,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존재한다. 사람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느끼는 순간 상상력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미지성, 신비, 거리감이 끌림을 유지시키지만 가까워질수록 예상 가능성이 커지고 타자성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즉, 너를 다 알 것 같아라는 감정은 사실상 사랑의 적입니다. 사르트르도 말했듯이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타인임을 잊었을 때 지옥이 된다. 가까움이 몰입을 줄 수 있지만 타인이라는 신비로움을 지워버리는 순간 우리는 물러나고 싶어진다. 마치 가족과의 관계도 그러하죠. 매일 보면 소중함도 있고 때론 무례해지지만 가끔 만나면 애틋해지는 것처럼요. 결론은 영원히 로맨틱한 설레는 사랑은 상상 속에서만 영화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설렘이 편안함으로 로맨틱함이 현실로 상상이 무뎌짐으로 대체가 되죠. 진정한 사랑은 도파민적 사랑이 아닌 옥시토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친밀한 스킨십과 예쁜 말을 해주세요. 두 사람만의 이야기, 두 사람만의 눈빛, 두 사람만의 감정 공유, 두 사람만의 시간, 두 사람만의 가장 친밀한 순간, 두 사람만의 스토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없을 단 한 번뿐인 단 하나밖에 없는 스토리이니까요. 사랑은 거리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다시 거리를 두려워한다. 진짜 친밀감은 물리적 밀착이 아닌 서로의 독립성과 신비를 인정하면서 다가가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느낌. 오늘은 바로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현상의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권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함께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계의 역설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너를 다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게 되죠. 편견, 선입견, 그리고 내가 옳다는 확신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돋보기로 불을 피우듯 가까워질수록 오해가 증폭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깊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처받을까봐 혹은 실망할까봐 스스로 벽을 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거리를 만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아닌 자신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회피형 애착 성향 때문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도망치거나 밀어내는 경향을 보이죠. 연락을 갑자기 끊거나 차갑게 변하는 모습은 이러한 회피형 애착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워지면 가시를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깊은 관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섬세한 유리잔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성격과 진짜 나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러한 괴리는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억지로 연기하고 변화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 속의 나와 현실의 내가 다른 것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기대와 실망의 반복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정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예상치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외모, 능력, 습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에서 실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관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국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그리고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도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해결책을 찾아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